예, 안녕하십니까. 예, 법원 승진시험 도서출판 실무에서 강의를 맡게 된 종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형법형소법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CS에서 형법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 학교법학원에서 변호사 시험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제 법원 승진 강의를 맞아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법원 승진 강의는 다른 형법 강의와 좀 다르게, 그죠? 그래서 진도 출제 범위가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법원 승진 강의는 아무래도 형법 총론보다는 강론 쪽 위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총론이 1, 강론이 2, 1대2 비율로 강의를 하겠고요. 법원의 문제의 틀에서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원의 기출만을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드려서 법원 승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모든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다 풀어볼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듣지 않아도 그렇죠? 중복되는 부분들을 부분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약 10일에, 그러니까 3시간 강의식에서 10일에 약 33시간을 통해서 형법 전반을 다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의의 진행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시는데 버거우실 수 있으니까 따라오는데 버거우시면 잠시 멈췄다가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문제를 푸는 거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당 이렇게 하나씩 이제 칠판에 보여드리면서 이 문제를 각자 풀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원행시 1번 문제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법의 개정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형법의 개정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다른 직렬과 달리 법원직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에 대해서 과거에는 무슨 사유였어요? 임, 감, 면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형집행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법원이 깎아줄 수도 있고요, 안 깎아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어요? 외국에서 형 받고 왔건데 외국에서도 또 똑같은 형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이제 이중처벌은 아니지만 이중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습니다. 외국에서 형집행을 받았는데 그 같은 범죄에 대해서 그대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됩니까? 필요적 산입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형집행을 받았으면 외국에 와서 받은 형집행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드시 산입해야 된다. 산입할 수 있답니까? 해야 한답니까? 산입해야 된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봅시다. 형법은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을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인감면하는 것은, 그렇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강경 또는 면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요? 필요적 산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사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안입니다. 그렇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삼성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삼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그게 뭐가 됐습니까? 배임수재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임수재죄는 과거에는 자신이 받은 것만 배임수재죄가 됐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자신이 받은 것도 배임수재지만 제3자에게 받게 한 것도 배임수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과장이 자기가 청탁을 받고요, 자기 스스로 돈을 받는 것도 배임수재가 되지만 자기가 받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아니면 단체에 내게 하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배임수재가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임수재, 지금은 자신이 받는 것도 배임수재지만 제3자가 받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배임수재가 될 수 있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최근에 형법 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는 단기 자유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됐죠. 단기 자유형을 가니까 1년에서 3년의 징역을 살고 나니까 애가 개선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개악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개악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그렇죠? 집행유예가 도입이 됐는데 다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집행유예가 도입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단기 자유형을 받은 사람보다 또 더 덜 나쁜 사람이 누가 되겠어? 벌금형 받은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0대 18세나 20세에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 그렇죠? 뭐 유혹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그때 당시에 5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청년들의 성장이 멈춰버리고요. 그렇죠? 예, 벌금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되니까 벌금형에 대해서도 뭘 부과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가? 그렇죠?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형법은 그래서 과거에는 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됐었어요? 단기 자유형. 그런데 개정이 됐죠. 어떻게 개정이 된 거예요? 단기 자유형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게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도입해도 도입하지 않았다? 도입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행은 앞두고 있다. 지금은 시행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2018년 아마 1월 2일부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 단기 자유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기출이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서 과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서 형법상의 범죄 혹은 그렇죠? 병역 기피 등은 조세 멘탈들의 목적으로 한 범죄 단체를 조직하면 모두 처벌한다 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규정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렇기보다는 법정형의 제한을 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을 뒀습니까? 4년을 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년을 뒀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이제 틀린 겁니다.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사안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뒤로 갈까요? 아이고, 예. 이게 조금만 눌러도 확 가서, 예. 디귿. 그 다음에 니을, 예. 그래서 디귿. 아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4번. 주행법정주의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여기는 잠깐 치울까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텐데, 그래서 주행법정주의는 어이구, 이게 치워지지 않네. 이거 좀 이따 치웁시다. 네. 주행법정주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식적 의미의 실체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피고인 행위 시에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재판 시에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 행위 시에는 약하게 처벌했는데 재판 시에 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 이거는 뭐가 된다는 거 대상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따라서 대법원의 양형인의 양형 기준은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행정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규칙이 되기 때문에 주행법정주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일부러라도 좀 치웁시다. 미안해요. 물 묻은 분필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좀 빡빡해서 치우겠습니다. 계속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야만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치울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대법원 양형기준, 그렇죠? 법이다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행법정주의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소급 적용하더라도 이 법이다 이 법이 아니다? 이 법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지웁시다. 물물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애를 먹이네요. 아이고. 좀 봅시다. 지울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다 지워주는데 안 지워지는 것들이 요거. 아이고. 이게 지워지니? 이게 지워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우리 형법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우리 형법에 대해서. 훅 넘어가 버려가지고. 예,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한번 봅시다. 예. 위헌 판결이 많이 났었죠. 간통죄 위헌됐습니다. 그렇죠. 예. 왜? 상책 자유결정권을 침해한다고요. 헌인민자금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모독대 명안성 원칙 위반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묻어간다. 요새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헬조선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 형사처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폐지돼가지고 지금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추행 가능 목적의 약추인, 수수은이, 강간죄, 성범죄에 대해서. 그렇죠?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뭐였어요? 친고죄였죠. 예,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고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소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성범죄가 은폐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뭘로 바뀌었다? 다 비친고죄로 바뀌었죠. 그래서 성범죄에 관해서 공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가 지금은 뭐가 됐다? 비친고죄가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슬려. 안 지워지네요. 그 다음에 약추인에 관한 부분들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죠? 약추인에 관해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된 게 약추인이 전체적으로 형량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유엔 인권협약에 가입하면서 약추인에 관해서 인신매매 같은 것들을 이게 강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바뀐 거예요. 반기문 총장 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추인에 관해서 애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추인 인신매매를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처벌해야겠죠. 그래서 뭐에 관한 규정이 명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세계 추위에 관한 부분이 명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법은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추인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강하게 처벌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규정이 전체적으로 상향되고요. 애비인모도 처벌하는 걸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뭐도 도입됐다?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했다.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다. 맞네요, 다 여기까지는. 그쵸? 그 다음 형법은 피고 사건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무죄 판결의 취지를 선고하도록, 공시하도록 선고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판결의 공시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면, 그렇죠? 공시 의무가 생겨요. 면소가 되면, 청구하면 공시를 면소 판결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시를 할 수 있다야, 해줘야 한다야, 해주어야 한다. 의무예요. 그렇죠? 단, 나는 이런 거 알려지는 것 자체도 싫어요. 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나는 안 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때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미음번, 형법은 도박체의 객체에 대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은 이익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넓게 했습니다. 왜? 과거에는, 개정전에는, 그렇죠? 과거에는 재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재물이면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고 도박하는 건 도박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뭘로 명확히 준 거예요? 재산상의 이익으로 명확히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산상의 재물로서 라고 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도박.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걸 이제 한 거는 인터넷 도박을 처벌하기 위해서. 인터넷 도박이라는 건 실제로 재물이 오가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상 이익이 오가는 것도. 그래서 인터넷 도박도 도박죄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과 2번 법원행시 문제인데 다 중요하고요.
승기 문제에서도 전체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부분에서 발제 나올 수 있는 충분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주문 하나하나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5페이지에 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좀 지워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네. 봅시다. 예, 이제 죄형법정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문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법률을 해석해요. 법률을 해석해요. 그렇죠? 체계적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법률을 해석하는데 문헌 의미가 불명확하면 법령 전체의 입법의 취지라든지 법률의 체계적인 그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문헌이 명확해요. 이렇게 하라고 써 있으면 문헌을 벗어나서 해석할 수는 있다 없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헌 자체가 명확한 개념이면 이러한 해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판례 번호가 있는 거는 그 유명한 땅콩 사건입니다. 땅콩 해양 사건이죠. 땅콩 해양 사건이죠. 기억나시죠? 예, 모 그룹의 장녀가 뭐 했어요? 그 승무원들한테 땅콩을 던지면서 야 비행기 돌려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항로 변경죄가 문제가 됩니다. 항로 변경죄. 항로라면 무슨 길이에요? 비행기 길이죠. 이게 이륙 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적인 의무 자체가 항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륙하기 전이면 이거는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고 항로에는 이륙자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왜? 항로라는 것 자체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아직 못 날았으니까 이거는 문헌적 의미로 항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항로 변경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땅콩 해양 사건은 항로 변경죄로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나번입니다. 나번. 그래서 가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일반론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약을 누가 팔아야 돼요? 약사가 팔아야 되죠. 근데 약사가 아닌 자가 내가 뭐 할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나중에 팔 거야. 근데 뭐 한 거야? 미리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 이제 그 수면제라든지 아니면 마취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서 모았다가 이제 누구한테 파는 거 이거를 대량으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팔고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 타미플루 사건입니다. 타미플루라고 이제 유명한 독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사에 직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약을 많이 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배부했던 거예요. 근데 이 판매에 무상교부를 포함할 수 있겠는가 문제예요. 그렇죠? 무상으로 약품을 양도하는 걸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판매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파는 걸 판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상교부는 판매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문헌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부칙이 있어요. 부칙이. 이 입법의 취지는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교부하게 되면 의약품을 어떤 사람한테 많이 줄 수도 있죠.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는 거고, 따라서 판매하는 거나 무상으로 주는 거나 의약품의 오남용의 우려는 충분히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칙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판매는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무상취득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함될 수 없다, 있다야 있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그쵸? 예. 요거는 뭐냐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그쵸? 뭘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통신했어야 돼요. 도달하게 하는데. 그쵸? 통신 매체를 통해서. 뭐냐면 카톡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내거나 카톡으로 야한 사진 같은 걸 보내서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음란한 혐오감이 들으면 이걸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 여기서는 어떤 매체를 통해야 된다 그랬어요? 통신 매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통신 매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고시원방에서 앞방에 있는 여자한테 야한 사진을 해서 이 여자 방문에다 끼워 놓은 거예요. 이건 통신 매체야. 네가 직접 가서 통신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렇죠? 전기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저 사람한테 전달되는 건데 이 사람은 전기를 통했어요. 지가 직접 갔어요. 직접 전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지 전달 사건, 음란 편지 전달 사건이에요. 음란 편지라고 할까요? 음란 편지. 자, 음란 편지는 통신이다, 통신이 아니다. 통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직접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나는 틀린 문장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 다음, 남녀가 영아살해죄입니다.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직계 존속이, 그렇죠? 직계 존속이 누구를 살해했을 때, 영아를 살해했을 때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은 배아 목적으로. 근데 여기에 사실상 동거의 관계가 있는 것은, 이 여자는 나이를 낳자마자 자기가 직계 존속이 되지만 여자가 아니라 여기서 사실상 동거라면 이 남자는 직계 비속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직계 존속과 비속의 관계는 여러분이 민법을 배우셨지만 그렇죠? 형법에서도 마찬가지. 뭘로 보는 거예요? 법률상 직계 존비속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실상 동거하고 있고 이 사람이 사실상 아버지라 할지라도 뭐 하기 전까지 인지하기 전까지는 직계 존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직계 존속 관계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갈까요? 그렇죠?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그렇죠? 그래서 이유로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아살인죄가 되는 거야?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야?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죠? 영아살인죄는 누가 직계 존속이 영아를 치욕을 은폐할 만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살해했어야 돼요. 누가 했어야 돼요? 직계 존속. 하지만 사실상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직계 존속이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아살인죄가 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자동차 판매 관리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이제 여러분 이제 중고자동차를 파는 거죠. 그렇죠? 중고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 내역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중고자동차를 사는 사람한테 정확히 알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허위로 제공한 것은 허위는 고의로 한 거예요, 과실로 한 거예요? 고의로 한 거죠.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단순 누락은 일부러 한 거야, 실수로 한 거야? 이건 과실로 한 거죠. 고의와 과실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은 아까 판매 목적 취득죄는요, 수혜는 포함한다, 무상수혜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 다음, 그렇죠. 직계 존속에는 뭐만 포함한다? 법률상 직계 존속은 포함하고 사실상 직계 존속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 두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최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능력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한번 봅시다. 또 겹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벌써부터. 그렇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해서 공기업의 임직원으로 이제 공기관의 임직원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뇌물죄고요. 그렇죠? 예. 왜?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 국가의 돈만 받아야 되는 거지 사사람 돈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국가의 돈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무원처럼 뭘로 처벌할 수 있어요?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공기업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출자해야지 공무원이 되는, 공기관이 되는가, 혹은 국가가 임명권을 가져야지 공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뭐에 적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누가 적는 게 맞겠어요? 전문가가 적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죠? 공기관이 임직원이 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으면 뭘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뇌물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뇌물죄에 관한 규정에 이제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가 돼야 국가가 관리하는 건지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뭐야?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확성이에요.
법이 명확해야죠. 법이 명확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법을 수범하는 일반 국민들, 이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난 이런 부분까지는 꼭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판사도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유죄를 때려야겠다. 명확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수범자인 국민이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금지되고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근데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이 기준을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 되고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문장. 그렇죠? 네. 그다음 요거 소급표 금지 원칙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어요.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그렇죠? 아예 이 문장 자체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행위 시에 처벌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행위 시에는 가볍게 처벌했었는데 재판 시에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여기에 대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식적 의미의 실체형법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뭐 대법원 규칙이라든지, 그러니까 양형 기준 아까 나왔던 거, 그렇죠. 그다음 판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판례, 또 뭐 있었지? 보완처분, 실체형법. 그 다음에 형법이어야 되죠. 그래서 보완처분. 보완처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단 예외적으로 뭐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은 원칙적으로 보완처분은 과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징벌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래 위험성에 부과하는 거예요? 장래 위험성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전자일치에 부착하는 것은 네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면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일치 부착 명령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보완 처분에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한 장소에서 갇혀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형벌과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대법원 규칙, 판례, 요급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에 의한 것은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4번 아까 했던 사건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음란편지 사건이요. 그렇죠? 앞집 여학생한테 음란편지를 보내는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거야?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나요? 처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라고 보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해서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 그렇죠? 맞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네요. 보호관찰입니다. 형벌이야, 형벌이 아니야?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딱 맞네요. 답이 1번에서 나오네요. 그 다음 2번 판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소급 적용할 수 있으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되겠죠. 3번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죠.
사회봉사 명령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기준, 그렇죠?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대법원 규칙이죠. 행정규칙입니다. 형식적이면 법률이 아니야? 법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그렇죠? 양형기준은 소급하여 적용했다 할지라도 이건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급표 금지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기억했던 거 소급표 금지는 지금 어떨 때 적용된다고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식적 의미의 실체형법.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대형법정제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한번 쭉 보면서 문제를 쭉쭉 봅시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네. 다시 여기다가 한번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즉 형법이어야 되죠. 형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이건 소급 적용이 금지되는 거고요. 이거는 허용되는 거죠. 소급 적용이. 그렇죠. 예.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요, 유리한 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그렇죠. 친족 상도례에 있어서 인지 좀 땡길까요? 예. 이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 세 가지. 첫 번째, 그렇죠. 친족 상도례, 친상, 그렇죠. 인지라면 출생시부터 소급해서 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옆집 아이가 이제 내 걸 훔쳐간 거야.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뭐야? 낯이 이거 왜 어릴 때 내 모습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 애가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내 아들이니까 이건 친족상도례 저항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고인한테는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받을 게 무슨 판결을 받게 되는 형면제 판결이 되니까 유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헌 판결이요. 위헌에서 소급해서 무죄가 되죠. 위헌 무죄. 그 다음에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인데 면허 취소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부당하게 면허 취소를 당해가지고 좀 이따 나옵니다. 그렇죠? 면허 취소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난 부당하게 면허 취소 당한 거니까 이거 면허 취소 무효야 라고 계속 운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 면허 취소가 뭐가 나는가 부당한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럼 면허 취소를 취소하겠죠, 다시. 그럼 면허가 살아나겠지. 이 사람 유면허 운전이야, 무면허 운전이야? 유면허 운전으로 보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본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본 바와 같이 대법원 규칙 양형기준 사건. 그쵸?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하고 또 뭐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형법에는 형법만 소급 적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보안처분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소법은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행위 당시에 판례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처벌 대상이 되는 걸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을 금지했죠. 그렇죠. 위법성과 책임은 적극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법성의 책임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이나 처벌 조각 사유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걸 넓게 인정하긴 되는 거예요. 좁게 인정하는 거. 좁게 인정하면 정당 방위를 좁게 인정하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의무적 감면을 좁게 인정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고소의 취소를 좁게 인정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죠. 그렇죠? 정당 방위를 좁게 인정하니까 정당 방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거 좁게 인정하니까 나 불리하게 되지. 그렇죠? 요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치 해석이니까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문제 4번에 3번 하겠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해 소급할 의뢰고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위헌이 됐으면 무죄를 선고하겠죠. 그죠? 재심이 개시된 사건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에 폐지되었고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이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 법령에 관한 것이면 면소를 선고해야 된다. 되게 이제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원합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른바 이제 긴급조치 사건이에요. 이제 사공화국 때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시법으로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긴급조치의 허가령 위반으로 처벌된 거예요. 오케이? 예. 근데 이 긴급조치라는 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가 돼버립니까? 폐지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뭘 청구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재심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재심을 청구합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이제 형사법에 관한 건데, 그렇죠? 이때 재심은 원판결 당시의 법령입니까? 재심 개시 당시 법령으로 합니까? 재심 개시 당시의 법령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 긴급조치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없죠. 법이 뭐가 된 거야? 폐지됐네요. 그래서 1심에서 무슨 판결을 받았던 거예요? 면소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2심으로 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항소, 재심 항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2심은 무죄를 때려야 될까요? 면소를 때려야 될까요? 긴급조치는 위헌이죠. 왜? 최소한의 법적 형식을 갖추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긴급조치는 유신을 위반한 사람, 유신을 험담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 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위헌 무죄와, 그러니까 무죄와 면소가 싸우면 여기 면소 판결이 있으면, 그렇죠? 실체재판 청구권 자체가 없으니까 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면소를 받은 사람이 저 무죄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면소와 위헌 무죄는 야 이거는 법 자체가 없었던 거거든. 애초부터 법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처벌한 거잖아. 위헌 무죄는. 이건 누가 이긴다는 거야? 이건 위헌 무죄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위헌 무죄가 이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면소와 무죄가 있을 때는 무슨 판결을 한다? 면소 판결하지만 면소와 위헌 무죄가 있으면 이건 무슨 판결을 한다? 위헌 무죄 판결을 한다는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긴급 조치에 관한 판례는 전원합치 판결로서 몇 번씩이나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면소와 무죄 누가 이긴다고요? 면소. 위헌 무죄면 누가 이긴다고요? 위헌 무죄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 면제 사유에 관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그렇죠?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형 면제 사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했으니까 불리해졌네요. 그죠?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은 범위가 확대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치해석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치해석 허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사회봉사명령, 이게 키워드죠. 그렇죠? 보호처분은 최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봉사명령은 그러니까 사회봉사명령 뭐와 유사하다고요? 형벌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최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형벌불서금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죠. 전자 발찌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뭐가 있어야 돼? 3회 이상의 전과가 있어요. 2회 이상의 전과가 있어야 되는데, 소년범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형벌을 받은 거예요? 보호처분을 받은 거예요? 보호처분을 받은 거니까 총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처분의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최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하는데 2회 이상의 전과를 고려를 해요. 그렇죠? 네. 단 2회 이상의 전과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뭘 받았어야 돼? 형벌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은 건 형벌을 받은가 안 받은가?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전과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4번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행정규칙이죠. 법규와 법규 아니야? 법규 아니니까 최형법정주의에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약정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기는 최형법정주의, 즉 소급해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형법정주의에 관한 문제 몇 개만 더 해봅시다. 그렇죠?
요거 다음번 문제입니다. 주행법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형을 총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했어요. 그쵸? 주행법정지에 대해서 부칙이 있으면 부칙이 우선하죠. 그쵸? 부칙으로 법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법이 자체가 지정하고 있으니까 형법일소금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횡성한우 사건입니다. 횡성한우 사건. 여러분 이제 한우 자체를 파는 거예요? 소를 죽여서 부위를 파는 겁니까? 부위를 파는 겁니다. 어땠던 사건이냐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육을 되다가 횡성에서 도축이 됐던 거예요. 그럼 횡성한우야, 횡성어가 아니야? 횡성어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정의 가공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축된 장소를 가지고 횡성한우라고 했다 할지라도 원산지를 속인 것이 아니다. 속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2개월밖에 사육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횡성에서 사육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위배한 거다,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중 위배하다고 해당하는 것은 주행법정주에 위배된다라고 봤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안 키우다가 횡성에서 3개월 키우는데도 횡성한우냐, 횡성한우냐? 횡성한우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님번은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공문서 위주입니다. 그래서 공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에 관해서 작성한 문서여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은행의 세금 대납 영수증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은행 직원이 세무에 관해서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다, 공문서가 아니다, 공문서가 아니다. 그래서 요거 즉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은행원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공문서다, 공문서가 아니다, 공문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포함돼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행법정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 봤던 거죠.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전부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인 어디에 하는 것은요, 그렇죠? 행정기관에다가 위임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위임하는 것은 이거는 합법이다, 위법이다, 합법이다라고 봤던 사건입니다. 위임법 확견을 일탈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뒤로 갑시다. 형벌에 관한 다음 법령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에요. 위헌결정이 됐습니다. 위헌결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소급해서 무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면소 판결이 틀렸어요. 뭐가 된다는 거야? 무죄. 그 다음, 판례입니다. 판례는, 그래서 법률이야, 법률이 아니야? 법률이 아니죠. 그렇죠.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찰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행법정지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아요. 뭘 제외하고는 사회봉사 명령은 형벌적 성격을 갖지만, 그렇죠. 그래서 집행을 유예할 때 하는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혐과 불사구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4번, 그렇죠? 예. 간통죄에 관한 과거 판결입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간통죄는 뭐가 있어야 됐어요? 고소가 있어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간통죄를 고소하면서 배우자 이혼하다가, 그렇죠? 간통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상대방과 혼인했어요. 그렇죠? 이혼을 해야 뭐가 되는 거야? 고소가 유효를 하는 거죠. 이혼을 소를 제기하고 있거나. 그렇죠? 근데 이혼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혼하지 않고 고소를 한 것은 이건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327조 이후에 공소 기각 판결을 받는다. 근데 지금은 간통죄라는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문장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8번, 9번 하고 쉽시다. 그렇죠? 다음 주행법정 뒤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예.
재형법정주의. 그렇죠. 재형법정주의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의 해석 원칙이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입법 원칙도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야 되죠. 그래서 관습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법 해석 자료가 될 수 없다. 이건 틀렸죠. 그렇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때. 그 다음에 보충적 의미의 관습법은 허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수리방해죄 같은 경우에 수리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는 뭘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관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소년법에 대해 부정적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4번 아까와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이제 형벌의 적용 범위를 가겠습니다.